7월 7일에 윤리는 앞두고 있고요. 윤리심사 일주일을 앞두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성민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했다는 뉴스 속보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박성민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분류가 돼 있는데 친윤계 당대표 비서실장이 윤리심사 일주일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심상치 않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 사임했다. 더 이상 이 대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고 도움도 안 될 듯. 이러하며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야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해봤어요. 박용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래서 비서실장의 중요함을 잘 아실 텐데 박성민 실장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데 이게 자칫 윤리위 결론을 일주일 남기고 친윤계 비서실장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풀이될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자, 이 장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준석 대표의 상황을 그렇게들 해석하실 거예요. 이제 비서실장마저 곁을 이제 떠나는구나 이렇게 보겠죠.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 김진 기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친윤계로 포함이 되신다고 해요. 저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과 뭐 만찬을 했냐 안 했냐, 대통령과 따로 만났냐 안 만났냐, 대통령이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 왜 나갔냐 안 나갔냐, 뭐 권성동 원내대표 나왔는데 왜 공항에 이준석 대표는 안 나왔냐, 통보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대통령의 의중은 이준석에게 있느냐 없느냐, 뭐 윤심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의 한 고리로 지금 비서실장의 사태까지 있을 거죠. 두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첫째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 트렌드. 저는 늘 사실은 이준석 그 청년 정치인의 도전, 그의 여러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응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됐고 주목을 받았고, 근데 이런 사안으로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고, 예.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대한민국 정치의 뭐 오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시계를 줬냐 안 줬냐 이런 얘기에 기자들한테 답을 해야 되는 처지에 몰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한국 정치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대통령 뭐와의 뭐 거리, 대통령과 얼마나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걸로 정치적 미래가 좌우되고 정치적 운명이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러니 뭐 청와대의 행정관 정도가 늘 큰소리치고 호가호위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이게 다 정권의 부담인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준석 대표의 그 거리의 관계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는지 모르지만 이게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서로 파는 행위. 나는 대통령 가까워, 윤심이 나한테 있어. 이런 거 정말 보기 싫고. 근데 지금 여당은 완전히 지금 윤심 가지고서 뭐 장제원 의원이 무슨 행사를 할 때 몇 명이 모였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지금 여당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자칫 친윤계에서는 이 대표에게 일주일 뒤에 징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친윤계 비서실장이 사임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걸로만 보면 저는 충분히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해 소지 있다. 근데 박성민 의원이 언제 비서실장이 됐냐면 금년 3월 24일 날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거죠. 원래는 서범수 의원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가 울산시장,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되면서 지금 들어간 건데요. 근데 이제 그때 임명이 되고 공천관리위원회 시작이 되고 지선 준비하면서 과연 글쎄 박성민 의원은 아주 긴밀하게 이준석 당대표와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중심에 있을 때 박성민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준석 당대표를 위해서 비서실장으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예. 돼요. 근데 다만 시점이 좀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아니면 뭔가 이준석 당대표가 곧 다가올 윤리위에서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부적절하다. 생각이 됐지만 어. 어쨌든 그동안 좀 비서실장으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시간도 짧았고 예. 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친밀한 관계였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거는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한 모든 여당에서 대통령의 친소 관계를 갖고 새로운 어떤 그 계파가 형성되는 문제는 정말 오랜 악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누가 여당이 되던 간에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으면서 여러 가지 뭐 좀 좌충우돌 또 여러 가지 내부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좀 간과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당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젊은 사람이든 나이를 든 원로이든 행동과 혁신에 있어서 뭔가 기존의 것들을 뜯어고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결국 관건이라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에서는 앞서가고 새로운 것을 보였지만 당내의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백이 있었고 예. 지금 그 공백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 대표가 자초한 측면도 크다라는 비판인데 윤리위가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징계가 나오리라 보십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 김철근 실장이 뭔가 가서 각서 비슷한 것을 써주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초적인 상납이 없었다면 왜 예.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의 성상납이 있던 없던 간에 예. 당대표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꼭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끌고 가서 뭔가 이것을 약간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깊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당대표이고 보수의 어떤 개혁을 외친다라고 하면 자기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이준석 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일에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